아이트센서 강남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1년에 설명회를 한 50회 이상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 연설을 하든지 사회를 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항상 제일 무거운 설명회가 이 재수 정규반 설명회예요. 이맘때 오는 친구들. 그래서 재수 정규반 설명회에 오는 친구들이 일단 20살 인생에서 첫 번째 하여튼 좌절이라면 좌절, 실패라면 실패, 잘 가고 싶은 데 못 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우울합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다른 설명회보다 좀 무겁게 진행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딴 설명회는 좀 얘기하다 보면 제가 뭐 조크 같은 거를 막 웃어주시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여기 이 재수정규반 설명회는 그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참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이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이 실패하거나 좌절해서 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서 재수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올해 대학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학 정원이 4년제 플러스 2년제 정원이 48만 7천 명입니다. 근데 올해 대학을 가겠다고 수능에 응시하겠다고 원서를 쓴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49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49만 2천 명에서 내가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49만 2천 명에 내가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48만 8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죠. 한 5천 명 남아요. 그래서 뭐 4년제든 2년제든 내가 대학을 가겠다 마음 먹으면 못 가는 학생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시기에는. 지금 시기에는 못 가는 학생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시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재수란 것은 대학을 못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일단은 재수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시스템이 어떤 건지 그리고 올해 입시 쟁점에 어떤 내용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아이에게 좀 더 구체적인 얘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따가 아까 저희 교무실장이 얘기했지만은 끝난 다음에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수능 만점자들의 학습법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수능 만점자가 나하고 어울리는 얘기야? 뭐 이런 말씀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수능 만점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학습해지 이런 것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가 원장으로서 근무했던 학원들에서 한 4번 정도 수능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수능 만점 3번 나왔었죠. 3번 수능 만점자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대 의예과를 정시로 합격한 친구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한번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입학할 때 점수가 3, 2, 3 등급이었습니다. 저 정도 문과에서 저 정도 등급이면 어디 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저 시절에 서울 안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계선 끝. 저희가 인서울이라고 얘기하면 인서울의 개념들이 다 다르신데요. 사실은 어떤 부모님 만드시면 인서울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뭐 중경외실은 가야지 인서울이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실제로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건동홍수는 가야죠. 어떤 분은 그래도 서울에 안에 있는 무슨 여대권까지는 가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그냥 서울에 주소지가 있으면 인서울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대학은 모두 46개가 있습니다. 모두 46개가 있는데 부모님들 이름 다 못 외우실 겁니다. 맨 끝에 있는 대학들은. 이 친구는 이 정도 성적이면 그 당시에 인서울 못 가는 친구입니다. 서울 그 경계선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수능 만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이 멀리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수능을 만점을 못 받는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와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아이의 현실적인 목표는 어딜까요? 현실적인 목표는 아이의 가능성이 아이의 잠재력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 잠재력을 제가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 되게 열심히 기록했던 친구입니다. 되게 열심히 기록했다는 게 저희가 이제 학습 기록장인데 그 학습 기록장에 매일매일 저희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공부하면 기록하기 하고 그걸 담임들이 검사합니다. 그거 참 열심히 했던 친구를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수 아주 재미있게 신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양하는 재수 재미있게 신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친구는 이 친구는 등급이요. 제2외국어 빼고 한번 볼게요. 11121입니다. 저런 친구 왜 재수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족하지 못해서라고. 그래서 수능을 다 맞았어요. 그리고는 서울대 경영을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는 전 2가지 정도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지도할 때 느꼈던 게 2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은
꼰대가 또 라떼 얘기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들어주세요. 하나는 이 친구는 1년 내내 영어 시험 문제를 재수하는 1년 내내요. 저희가 모의고사 10번을 봤는데 10번 본 동안에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영어 문제. 그런데 얘는 수능 모의고사가 마치잖아요. 모의고사를 끝나고 나면 항상 영어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큰일 났어요. 저 큰일 났어요. 달려왔던 친구예요. 한 문제도 안 틀렸던 애가 뭐가 큰일이 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와가지고 선생님 영어 선생님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이 계시죠. 항상 그분한테만 와서 질문했었는데 와가지고 제가 아까 문제 풀다가 딱 한 문제 질문해요. 어떤 문제를 풀는데 보기 선지가 2번하고 3번이 헷갈렸는데 내 느낌상 3번이 답인 것 같아 찍어서 맞췄는데 2번이 답이 왜 아니에요? 이걸 꼭 질문했던 친구예요. 되게 철저한 친구죠. 그래서 1년 동안 영어 모의고사를 한 문제도 안 틀리고 수능날도 다 맞았죠. 근데 옆에 친구들이 보면 되게 재수없죠. 맨날 다 맞는 애가 와서 무슨 큰일 났다고 하면서 호들갑 떨고 있으니까. 근데 만점은 그런 친구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한 가지는 제 기억나는 거는 수능날 영어가 몇 교시에 보는지 아세요? 3교시에 보죠. 영어 3교시에 보는데 얘는 수능날 점심시간에 영어 단어점이었던 친구예요. 제가 수능 끝난다 이제 다 만점 다 맞고 나서 불러가지고 너 수능 나는 컨디션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했어? 네 후배들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줘. 이런 걸 좀 물어보려고 이제 했더니 수능날 점심시간 때 뭐 했어? 했더니 단어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랬죠. 야 너는 1년 내내 영어 문제 한 문제도 안 틀린 애가 무슨 영어 단어점을 외우고 있냐? 점심시간 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독해나 어법은 자기가 앞뒤 문맥 맞춰가지고 대충 맞출 수 있는데 단어는 그냥 모르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단어는 끝까지 외웠어요. 뭐 이렇게 표현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학생들한테 하면은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수능까지 기다렸을 때가 한 200, 300일이 좀 안 남았던 친구입니다. 300일이 좀 안 남았고 200.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현재 한 280일 정도 남았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지나가다 버스 타고 갔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래요. 인디언 속담 중에 자기 소원을 10,000번을 얘기하면 이루어진다는 인디언 속담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10,000번을 얘기해야지. 그래서 얘는 매일 40번씩 서울대 경영학과 얘가 16학번이 100번 누구누구 이렇게 매일 집에서 나와서 학원 갈 때 20번 학원 가면서 집에서 학원에서 내려서 집에 올 때 20번 얘 셔틀 타고 다녔으니까 셔틀 타고 셔틀 타러 갈 때 10번 내리고 다시 그 골목길 오면서 20 타서 뭐 이러면서 하루에 40번씩을 했대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10,000번을 해서. 근데 저는 그 10,000번을 한 주술이 얘를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이 얘기에서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였어요. 매일 40번씩 자기의 목표를 얘기하는 친구가 재수하는 동안 딴짓하지 않겠죠. 친구들이랑 어울려 술 먹으러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매일 40번씩 자기 목표를 얘기할 만큼 간절한 친구인데 그러지 않나요? 매일 40번씩 자기 목표를 얘기할 만큼 절실한 친구가 절박한 친구가 딴짓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얘를 성공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절박함 그런 것들이 재수를 이 친구가 고3 때 어떤 아주 좋은 대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버리고 떠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할 때 이제 소원을 말하는 거 끝까지 빈틈없게 소원을 말하는 건 그만큼 절박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요. 이 친구는 올 때 등급이 이랬어요. 11143. 저 친구는 이과 친구였는데 저 친구는 중앙대학교 공대를 합격했던 친구예요. 중앙대학교 공대를 1월 말쯤에 얘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그냥 이 시험이 못 봤다고 스스로 생각한 친구예요. 실제로 못 봤어요. 실제로 자기 입장에서는 못 봤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못 봤다고 생각하고 얘는 1월달 우리가 조기 선발반이라는 거 있었죠. 1월달 1월 첫 2일부터 시작하는 거 조기 선발반부터 와서 그냥 공부를 했어요. 그냥 난 시험 못 봤으니. 그런데 1월 20일 중에 얘가 원서 쓴 중앙대가 합격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중앙대 합격할 점수예요. 중앙대 합격했는데 제가 물어봤죠. 갈래?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1년 할래요. 해보니까 공부할 만해요. 그래서 1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대 의예과를 정시로 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얘는 왜 재수했을까요? 2점 섰고. 2점 섰고 왜 재수했냐면요. 얘가 9월달 등급이
얘가 얘네 학교에서 2등을 했던 애인데 학교 전체에서 얘 9월달 등급이 다 맞고 다 맞고 다 맞고 다 맞고 얘만 3등급 나왔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얘가 다 맞고 다 맞고 다 맞고 다 맞고 얘만 3등급. 얘가 물 원이고 이게 화투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 이제 됐어. 얘만 공부했어요. 근데 수능날 자기가 가장 믿었던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2개월 동안 안 쳐다봤더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재수하면서 얘는 모든 과목을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과목도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도 수능날 배신할 수 있으면서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실패해서 고3 때 자기가 점수를 수능을 못 본 것에 대해서 교훈을 얻은 친구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요즘 상담하다 보면은 재수하러 온다 하면서 자기가 고3 때 왜 실패했는지 교훈이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아직도 어떤 한 과목만 자기가 못해서 못 떨어졌다 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고요. 대학은 뭘로 가죠? 어떤 국어 한 과목 잘하면 대학이 뽑아주나요? 대학은 뭘로 가야 돼요? 총점으로 가는 거예요. 총점으로. 정시에서는. 그러니까 총점 관리가 돼야 돼요. 한 과목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총점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친구 제가 기억났던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는 재수할 때는요. 밤에 무조건 10시에 저녁 끝나거든요. 10시에 끝나면 집에 가서 11시에 무조건 잤대요. 11시에 무조건 잤대요. 그러니까 11시 또는 뭐 늦어도 12시 전에 무조건 잤대요. 얘가 고3 때는요. 고3 때는 맨날 새벽 2시까지 독서실에 공부를 했대요. 맨날 새벽 2시까지 독서실에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공부 잘했다 친구니까 새벽 2시까지 자기는 당연히 공부하는 거라 생각하고 또 부모님들 4당 5당 얘기하니까 고3인데 또는 5당 6당 얘기하니까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는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자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는 거죠. 학교를 가는데 매일 새벽 2시에 공부하니까 낮에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사람인데 졸리죠. 기본적으로 6시간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깜빡 졸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깜빡 졸고 그 깜빡 졸린 게 또 억울하고 분해서 그걸 벌충하려고 밤에 또 공부하는 거야. 새벽 2시까지. 그리고 또 깜빡 졸고. 근데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걸 수능을 준비하는 입시생들은 정신을 언제 차리고 있어야 돼요? 낮에 차려야 돼요? 밤에 차려야 돼요? 예? 낮에 차려야죠. 수능을 언제 보는데? 낮에 보는데. 수능이 8시 40분부터 보잖아요. 수능이 8시 40분부터 시험 보기 시작해서 5시 전후에서 문과, 이과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제2외까지 하면 5시가 넘어서 끝나죠. 그때까지 거의 5시까지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보는 시간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수능 나는 체력전이거든요. 근데 수능을 보는 시간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 얘는 항상 새벽 2시까지 말똥말똥 하다가 낮에 조는 게 습관이 돼 있었던 거죠. 를 자기가 또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자. 그리고 낮에 깨어있자. 그래서 실제로 얘는 수능을 보는 날까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학원에 와서 존 적은 1분도 없다고. 학원에서 수업을 하든지 자습을 하든지 학원에서만큼은 즉 수능 시험을 보는 시간만큼은 1분도 안 졸았다고. 그러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1분도 안 졸았고 잠은 밤에 잤고. 근데 작년 고3 때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고3 때는 새벽 2시까지 공부해서 자기 만족만 했지 실제로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얘기예요. 애가 집에 와서 일찍 자더라도 재수생이 왜 공부 안 하고 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에 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9시까지 못하지만 이제 정상하면 10시까지 할 거예요. 그럼 학원에 8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몇 시간 있어요? 14시간 있어요. 14시간 동안 이 건물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 건물에서 우리는 이 건물에 한번 들어오면 밖으로 못 나가요.
이 건물 안에서 공부하고 밥도 먹고 이도 닦고 그다음에 뭐 옥상 올라와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뭐 이런 걸 다 이 건물 안에서만 해야 돼요. 하루에 14시간 동안 여기가 학교처럼 운동장이 있는 데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할 게 공부밖에 없어요. 공부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전자기기 갖고 뭐 딴 거 보지도 못해요. 저희 교실마다 옆에 이거 쭉 보이시죠? 뭐 같아요? 저 매달려 있는 게 CCTV잖아요. 여기 화장실 빼고는 모든 장소에 CCTV가 있어요. 독서실도 마찬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공간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다 딴 거 제가 전자기기로 딴 거 쳐다보잖아요. 그럼 그것도 뺏겨야 돼요. 한 2주간 저희가 보관해요. 그러니까 할 게 공부밖에 없이 공부만 하는 애들이에요. 14시간 동안. 그럼 집에 와서 1시간 정도 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일찍 자도 뭐라 하지 마시라고. 그래야지 다음날 수능 보는 시간에 깨어있을 거라고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얘가 진짜 학원 가서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집에 와서도 공부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 재수를 했겠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학원에서 충분히 한다. 이렇게 믿으세요. 그 다음에요. 모든 과목을 끝까지 수능 시간에 깨어있자. 제가 얘기했던 얘기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지금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죠. 이 친구는 수능날 몇 개 틀리고 왔을까요? 서울대 의예과 갔는데. 서울대 의예과 가려면 몇 개 틀려야 될 것 같아요? 100분의 1 이렇게 하는데 이 애가 시험이 되게 어려웠던 해예요. 사실은. 되게 어려웠던 해서 국어가 얘가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렸는데 100분위가 100이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수학도 하나 틀렸어요. 사실은. 얘 영어는 다 맞고요. 탐구 1, 탐구 2 하나씩 틀렸어요. 총 몇 개 틀렸냐면 4개를 틀렸어요. 사실은. 4개. 자, 4개 틀렸으면 서울대 의예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상시는 못 가죠. 당연히. 근데 이 해에는 자, 저는 이 친구 원래 공부를 잘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 만점을 기대했던 친구예요. 그 전년도 제가 있던 학원에서 계속 만점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너가 만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친구인데 만점을 못 맞고 4개나 틀려서 왔대요. 하늘이 무너졌어요. 원장의 입장에서. 얘를 데리고서 제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만점자 나오면 막 학원마다 막 뭐 걸잖아요. 플랜카드도 걸고. 얘가 그런 걸 기대했던 애인데 4개나 틀리고 왔잖아요. 저희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재수학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투스 계열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수능 다음날 오전 8시에 애들 다 불러요. 수능 시험 보는 게 목요일날 보잖아요. 그럼 금요일날 오전 8시에 애들 다 불러요. 불러서 뭐 할까요? 그러니까 그 전날 술 먹고 뻗지 못하게 한다고요. 수능 끝났으니까 어디 가서 퍼져 있지 말고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다 와. 이게 이투스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학원에서. 오전 8시에 불러서 뭐 할까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애들 괜히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전 8시에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는 아이들이 수능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수능 시험을 마치면은 수능 시험 마치고 나서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이 자기 점수를 다 입력하게 해요. 이투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러면은 혹시 김병진 소장 아세요? 우리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이 있는 그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서 밤샘 작업을 해요. 뭘?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가 전국 몇 등인지를 밤샘 작업해서 저희한테 7시 반에 보내줘요. 오전 7시 반에. 그게 벌써 8년, 9년 됐어요. 오전 7시 반이면 저희한테 보내줘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바꿔서 이 친구가 몇 등이야, 전국 몇 등이야를 바꿔서 이제 8시에 불러가지고 애한테 뭘 시킬까요? 토요일에 뭐 보러 가야 돼요? 논술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토요일, 일요일 논술 보러 가요, 당장. 그럼 토요일, 일요일 논술을 보러 갈지 말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잘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남의 학원이니까 좀 그렇지만 이 강남역 지금 교대역 쪽에 있는 어떤 학원이 있어요. 어떤 학원에서 예전에 몇 년 된 얘기인데요. 수능을 만점 맞았어요. 근데 걔가 수시로 전남대 의예과를 합격했어요. 기뻐요? 걔는 만점 맞지 않고 전남대 의예과를 합격해서 집안이 경사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만점을 딱 받는 순간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야?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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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그런데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가 만점을 맞지 않았으면 전남대 의예과를 합격한 게 집안이 경사일 텐데 걔가 만점 받고 전남대 의예과를 합격하는 순간 집안이 초상이죠. 분위기가.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일들을 미리 벌써 9년 전부터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가 와서 시험을 잘 봤으면 논술을 보러 가지 마. 정시에 너 여기 붙어, 이거보다 더 좋은 대학 갈 거니까. 이렇게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수능을 못 봤다 그러면 바로 토요일 날 논술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토요일 날 논술 시험 볼 수 있게 얘한테 넌 이 논술은 봐야 돼.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라도 논술 공부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희는 그냥 단순히 어떤 과목에 점수만 올려주는 학원이 아니에요. 재수 종합반이라는 데는. 애들 수시원서, 정시원서까지 해서 대학을 보내는 학원인 거지. 원하는 대학을 보내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날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4개나 틀렸던 것 같대요. 아, 망했다. 망했다고 생각을 딱 하고 그 다음날 이 친구가 보러 가야 될 시험이 울산대 의예과 시험에 논술이. 토요일 날 울산대 의예과에 있었어요. 울산대 의예과는 메이저 의대입니다. 혹시 아세요? 메이저 의대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5개 있는데. 저번에 설명했는데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부모님들, 문과 부모님들 잘 모르시긴 하던데 이과 부모님은 다 아시죠? 메이저 의대는 고대는 메이저 의대 아니에요. 고대 의예과. 고대 의예과는 메이저 의대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물론 좋은 대학이죠. 근데 메이저 의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서울대, 서울대는 메이저라고 얘기하기죠. 메이저의 메이저죠, 사실은. 서울대, 그다음에 연세대, 그다음에 또 어디죠?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울산대 지방대인데 왜 메이저냐? 자, 의대는 대학의 서열이 아니라 뭐의 서열? 병원의 서열. 울산대는 아산병원이 있으니까. 성균관대는 삼성의료원이 있으니까. 가톨릭대는 성모병원이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울산대 의예과 얘가 논술 또 워낙 잘 썼어요.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 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가 와서 4개 틀렸으니까 아 망했죠. 울산대 의예과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때 김병진 소장님이 저한테 보내준 그걸 딱 받아봤더니 얘가 4개나 틀렸는데 그의 시험이 엄청 어려워서 전국 100등인 거예요. 전국 100등에 딱 나왔어요.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근데 서울대 의예과 25명만 정시에 뽑아요. 서울대가 25명 정시에 뽑으면 전국 100등이라는 시험을 보러 가야 돼 말아야 돼요. 네? 제가 그때 이 친구한테 했던 논리를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얘네 엄마한테 했던 얘기를. 제가 입시 컨설팅을 유료로 컨설팅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뭐라 했냐면 시험 보러 가지 말자. 결론은. 이유는 자 100명 중에서 했잖아. 한번 생각해보자. 100명 중에서 너보다 시험을 본 100명 중에서 한 70명은 30명, 100명 30명은 수시로 잡혀가지 않았을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직윤도 있고 뭐 이런 걸로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 한 70명 남을 텐데 70명 중에 서울대는 뭘 해야 돼요? 과탐2를 해야 돼요. 근데 의대만 목표로 하는 애들은 요즘 과탐2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70명 중에 한 30명은 과탐2를 안 했을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과탐2를 하고 너보다 성적이 좋은 애는 한 40명 정도 남았을 거야. 근데 40명 남았는데 40명 중에 너가 4개 틀렸잖아. 3개 틀린 애, 2개 틀린 애들 중에서는 우리처럼 엄밀하게 너가 몇 등이야 계산하지 않으니까 걔네들은 3개나 2개 틀렸으니까 자기가 많이 틀렸다 생각하고 서울대 의예를 못 쓴 애가 10명은 될 거야. 그래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명이잖아요. 그럼 25등까지 보는데 30명 중에서 내가 서울대 의예과 점수가 되지만 그 점수를 서울대가 점수가 되지만 나는 의예과가 싫어. 공대나 뭐 이런 데 가고 싶어. 난 피 보는 거 정말 싫어. 매스 들기 싫어. 이런 애가 적어도 5명은 될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 25등으로 합격할 것 같으니까 울산에 시험 보러 가지 말자 이랬어요. 그리고 이 친구 동의하고 이 부모님도 동의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얘는 서울대 의예과를 나중에 정시 결과 점수 쭉 보니까 24등을 합격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이렇게 모험을 하면 안 돼요. 보험이 있어야 돼요. 그 보험은 뭐냐면 제가 얘 성적 갖고 얘가 유리한 대학교를 한 사람들 쭉 돌려보니까 가군의 서울대 의과 쓰고 나군의 가톨릭대 쓰면 합격하겠더라고요. 가톨릭도 메이저 의대니까 어차피 울산대나 가톨릭이나 비슷하다 하면은 하고 한 번 더 노려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노려보는 게 아무런 근거 없이 노려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으니.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자료를 분석하고 현재의 흐름을 보고 학생들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런 걸 컨설팅이라는 거지. 아이랑 같이 담임 선생님이 고3 때 제일 정시 상담을 하러 갔을 때 화나신 게 뭐예요? 선생님이 나랑 똑같이 클릭해보고 진학사 클릭하든지 아니면 저희 모지 클릭해보고 여기 안 된다는데요? 된다는데요? 안 된다는데 된다 안정이라는데 아니라는데 안정이라는데 아니라는데 그걸 꼭 선생님하고 같이 봐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나 혼자 봐도 되는데 똑같은 자료 보고 있는데 그러지 않나요? 그런 거는 그냥 사이트 보고 읽는 거죠. 그런 걸 컨설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컨설팅이라는 건.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컨설팅까지 해서 대학을 보내는 걸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점수 올리고 컨설팅까지 다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여튼 얘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부르면 쪼르르 와요. 요즘은 한번 오라고 했더니 요즘은 얘가 지금 봄가라서 바쁘다고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하여튼 이런 성적대에서도 만점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점이 원래 잘했을 때도 만점?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표 가질 만큼 가져라. 대신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할 거는 충실해라. 목표가 여기 있다고 지금 내가 여기인데 여기 있는 짓을 하면 안 되고, 이건 지시예요. 목표는 여기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올라갈 것들, 지금 해야 될 걸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